어떤 과목을 들을지는 고1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2학기 내신이 공통수학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에 공통수학 2 내신을 시작해야겠죠. 내신 대비를 미리 시작한다는 거죠. 공통수학 2 내신을 2학기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시작해야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시작해야 되고 공통수학 2와 더불어 선행을 한 과목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고2 1학기 내신이 대수예요. 그러면 고2 올라가는 겨울에 대수 심화를 볼 수 있나? 내가 대수 심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때 가서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대수 개념 문표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장 다음 학기 내신 플러스 다다음 학기 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뭔가 미흡하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로서 선행을 짜는 거죠. 이번 여름방학에 그동안 못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여름방학에는 방학이 짧으니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학교마다 방학이 한 3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부터 공부를 한다고 쳐도 아무리 길게 잡아야 5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5주 동안에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5주 동안에 3과목을 한다. 각각 과목마다 10단원은 있어. 그러면 30단원이잖아요. 그러면 5주 동안에 이거를 끝내려면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욕심은 있고 내가 늦었고 그래서 막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다 하려면 방학이 길어야 돼요, 일단. 방학이 길어야 되고 3과목을 했을 때 한 5주가 지났어요. 근데 그 어떤 과목도 5단원까지밖에 못했어. 그럼 결국 한 과목도 못 끝낸 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방학 때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당장 우리 내신은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는 문어발식으로 펼쳐서 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과목을 보기로 했으면 그 과목을 다시는 안 본다. 우리가 개념을 본다? 그럼 그 과목의 개념은 다시 안 본다는 생각으로 이번 방학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2과목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 대수 개념을 들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대수를 한두 번은 봤어. 근데 고2 올라가는 겨울에 대수 심화를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대수 개념을 해야는 될 것 같은데 이미 내가 대수 개념을 봤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서 미적 원 개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방금 여기 내용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고2 올라가는 겨울에 대수 심화를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라는 것 자체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개념을 해야죠. 대수 심화를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대수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대수 개념을 스킵하고 미적 원을 하고 싶다거나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대수 개념을 안 봐도 심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자면 센이라는 문제집이 있죠. 우리가 그 문제집을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센이라는 문제집의 B단계 난이도를 내가 정말 막힘없이 술술 푼다 이러면 심화를 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B단계 난이도의 문제를 어려워한다. B단계 난이도의 문제조차도 안 풀리는 것들이 종종 있다. 처음 보는 유형인 것 같고 익숙치가 않다 싶으면 개념을 다시 봐야죠. 어찌됐든 간에 그거에 구멍이 있고 그러면 그 구멍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어야지 구멍이 난 채로 내가 못 푸는 문제 유형과 못 푸는 문제가 있는 채로 심화를 가게 되면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거든요. 완전 기계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가 이거의 기준은 아니고요. 내가 기계적으로 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푼다 하면 거의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답을 내는 상태. 근데 이건 우리가 내신 때 하기 때문에 개념 단계나 심화 단계에서 기계적으로 푸는 걸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개념 단계를 끝마쳤다라고 하면은 센 B단계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이 유형 다 익숙하게 풀 수 있는가 그거가 개념을 끝마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심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킬러 문제 대비하고 모의고사 4점짜리 위주로 풀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 기계적인 연산은 내신 때 가셔가지고 내신 때 아주 지엽적인 범위를 정말 단기간에 1000문제씩 푼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떠오를 정도로 문제 풀이법이 기계적인 연산이 되게 만드는 거라 그건 이제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돼서 심화 넘어간다 그러면 심화 못 넘어가요.
그것까지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개념 단계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정확하게 완벽한 풀이로 해설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풀이로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심화 단계에 넘어가서 해설에 없는 솔루션이라든지 좀 더 빨리 푸는 팁이라든지 이런 걸 얹으면서 좀 수학적 사고를 풍부하게 만드는 단계인 거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름방학 시간표를 짠다 하면은 다음 학기 내신 당장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선행 한 과목, 이거 두 개를 정말 완벽하게 보겠다, 이 느낌으로 여름방학 스케줄을 짜시면 되고, 너무 많은 과목이 아닌 내가 목표로 하는 딱 두 과목을 정말 이번 방학 때는 완벽하게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방학을 보내시면 정말 뜻깊고 알찬 방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과 그리고 고등수학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고등수학의 판을 정말 제대로 읽는 법을 앞으로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